77. 나와 내 것은 거짓된 관념이다. 저는 제 가족과 소유물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 집착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습니까? 그 집착은 나와 내 것이라는 느낌과 더불어 생겨납니다. 이 말들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대는 시간 안에 펼쳐진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차례로 그대에게 일어나고 그 기억이 남습니다. 거기에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과거의 고통과 쾌락에 대한 기억이, 이것은 모든 유기체의 삶에 필수적이지만 하나의 반사광으로 남아있으면서 행동을 지배할 때만 일어납니다. 이 반사광은 나라는 형태를 취하여 몸과 마음을 자신의 목적에 사용하는데, 그것은 어김없이 쾌락을 추구하거나 고통에서 도망치려 합니다. 그대가 나를 있는 그대로, 곧 욕망과 두려움의 한 다발로 인식하고, 내 것이라는 느낌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물과 사람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인식할 때, 나와 내 것이 거짓된 관념이고 실제 안에 아무런 토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들은 마음이 창조한 것이지만 마음이 그것들을 참되다고 여기는 한 그들의 창조자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의심하면 해체됩니다. 나와 내 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 존재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지지물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을 그들의 몸에서 발견합니다. 몸이 그들의 중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가 저의 남편과 저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그 몸의 남편과 그 몸의 자식들을 의미합니다. 몸이라는 관념을 포기하고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과 대면하십시오. 그러면 즉시 하나의 과정이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실제를 도로 데려올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마음을 실제로 데려갈 것입니다. 다만 겁을 내면 안 됩니다. 제가 무엇을 겁내야 합니까? 실제가 존재하려면 나와 내 것이라는 관념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대가 놓아주면 그것들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대의 정상적이고 본래적인 상태가 다시 나타나는데, 그 상태에서 그대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닙니다.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며 그와는 전혀 다른 어떤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나 저것으로 존재함이 없고 어떤 특정한 것이나 일반적인 것과의 자기 동일시가 없는 순수한 존재의 자각입니다. 그 순수한 의식의 빛 안에는 아무것도, 심지어 아무것도 없다는 관념조차도 없고 오직 빛만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포기해야 합니까? 그들을 붙들고 있던 것만 놓으십시오. 그 나머지는 그들에게 달렸습니다.
그들은 그대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저 자신의 사람들 아닌가요? 그들은 그대의 몸의 것이지 그대 자신의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더 낮게 말해서 그대 자신의 것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의 소유물은 어떻습니까? 내 것이 더 이상 없는데 그대의 소유물이 어디 있습니까?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잃으면 제가 모든 것을 잃어야 합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대에게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대의 손실은 어떤 사람의 이득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에 상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상관하지 않으면 모두를 잃어버리고 말겠지요. 일단 아무것도 갖지 않게 되면 그대에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몸의 문제인데 몸은 먹고 마시고 잠을 잠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겠지요. 모두가 함께 나눈다면 모두에게 충분할 만큼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자 갖는 데 기초해 있습니다. 함께 나누면 그대가 사회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저는 함께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여하튼 저는 제 소유물에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나눔과는 다릅니다. 사회는 강제에 의해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심장의 변화를 요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대의 것이 아니라는 것, 일체가 모두에게 속한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그럴 때만 사회가 변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해한다고 해서 세상이 별로 진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대가 살고 있는 세상은 깊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어 빛을 발하고 의사소통을 하며 늘어나고 확대될 것입니다. 참된 심장의 힘은 광대합니다.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것이 제 취미는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이야기를 하고 어떤 때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주어진 어떤 상황의 일부이지 저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할 상황이 있으면 저는 저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다른 어떤 상황에서는 저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다 똑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든 하지 않든 저의 실체인 존재의 빛과 사랑은 영향을 받지 않고 저의 통제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것들은 존재하고 저는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기쁜 자각이 있지만 기뻐하는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동일성의 느낌은 있지만 그것은 항존하는 화막 위를 지나가는 일련의 화상들의 동일성과 같은 어떤 기억 흐름상의 동일성입니다. 빛과 화막이 없으면 어떤 화상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영화가 화막 위에서 벌어지는 빛의 놀이라는 것을 알면 영화가 실제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납니다. 그대는 진아를 사랑하고 진아는 그대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있다는 느낌이 그대와 진아 사이의 연결고리, 즉 외관상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연속되는 동일성의 표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대가 해야 할 일의 전부입니다. 내가 있다를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실제와 겉모습 간의 사랑의 한 징표로 보십시오. 꿈에서는 나라는 느낌 외에 모든 것이 생시와 다르지만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대가 나는 꿈을 꾸었다고 말할 수 있듯이 내가 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나의 진정한 자아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본래 그대로의 나이고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는 일체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모든 것이 나에게 의존하고 있다. 라고. 어떻게 당신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그뿐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가 말입니까? 그대는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내가 이야기를 한다고 말하는군요. 누구나 내가 일한다, 내가 온다, 내가 간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언어 관습에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그것은 실제를 왜곡하고 파괴합니다. 더 정확한 표현 방식은 이야기함이 있다, 일함이 있다, 옴이 있다, 감이 있다 였겠지요.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 전 우주가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특정한 무엇이 어떤 사건을 야기한다고 믿는 것은 잘못입니다. 원인 하나하나가 우주적입니다. 그대의 몸 자체도 전 우주가 그것의 창조와 존속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을 완전히 자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있는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들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려면 하나의 새로운 요인을 세계에 도입해야 하는데 그러한 요인은 저 자신, 곧 저희 안에 집중되어 있는 사랑과 이해의 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몸이 태어날 때 온갖 종류의 일들이 그 몸에 일어나고 그대도 거기에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그대 자신을 그 몸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극장 안에서 영화를 보면서 울고 웃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기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고 영화는 빛의 장난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주의를 화막에서 자기 자신에게로 옮기기만 하면 그 마력은 깨뜨려집니다. 그 몸이 죽으면 그대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삶,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사건들의 연속은 끝이 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도 끝날 수 있습니다. 그 몸의 죽음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말입니다. 주의를 진화로 옮겨서 그것을 거기에 붙들어 두면 됩니다. 모든 일은 마치 일체를 창조하고 작동하는 어떤 불가사의한 힘이 있는 것처럼 일어납니다. 그대는 그 작동자가 아니라 관찰자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평안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 힘은 저와 별개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초연한 관찰자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그대는 우주적 사랑꾼이자 행위자로서 자신의 충만한 존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정한 한 인격의 고난에 말려들어 있는 한 그대는 그 너머의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신이 특수자도 아니고 보편자도 아니며 그 둘을 넘어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연필의 작은 점이 무수한 그림을 그려내듯이 자각의 크기 없는 점이 방대한 우주의 내용들을 그려냅니다. 그 점을 찾아내어 자유로워지십시오. 저는 무엇으로부터 이 세계를 창조합니까? 그대 자신의 기억들로부터입니다. 창조주인 그대 자신을 모르는 한 그대의 세계는 제한적이고 반복적입니다. 그러나 과거와의 자기 동일시를 넘어서고 나면 조화와 아름다움의 어떤 새로운 세계를 마음대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지요. 존재와 비존재를 넘어서. 만일 제가 기억들을 놓아버리면 저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겠지요. 저는 두렵습니다. 자유와 그 축복을 체험할 때까지는 두려울 것입니다. 물론 이때에도 어떤 기억들은 자신의 몸을 확인하고 인도하기 위해 필요하고 그런 기억들은 계속 남겠지요. 그러나 몸 그 자체에 대한 집착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몸은 더 이상 욕망이나 두려움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이해하고 실천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그대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기억들이 집착에 의해 한데 합쳐진 다발이 바로 그대라는 것을 알았으면 거기에서 벗어나 바깥에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기억 아닌 어떤 것을 처음으로 지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대는 더 이상 자기 일을 하느라고 바쁜 아무개씨가 아니고 마침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세계에는 잘못된 것이 전혀 없었고 그대만이 잘못되어 있었으며 이제는 그것이 다 끝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무지에서 생겨난 욕망의 그물에 다시는 걸려들지 않게 됩니다.